시작은 이렇다. 한국에는 인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서사 방식이 있다. 전문적 서사 방식, 근원적 서사 방식, 응용적 서사 방식이 그것들이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인권 담론은 여러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자기정당화와 인권의 문법이 필요하며 실천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서문에서 밝힌 소통과 변증과 정치적 모색이라는 세 가지 목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재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자는 이를 통해 인권이 특수 전문 영역에 갇히지 않고 우리 사회와 정치 공동체에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동선적인 담론으로 커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의 희망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 책이 그러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후 이야기는 고전 인권이론, 현대 인권이론, 비판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상대주의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존 이론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시민권과 세계주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제목 내지 주제 아래 인권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저자 나름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글이고 또 따라서 당연히 전문적인 글이다. 과연 이렇게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글이 저자의 바람처럼 전문 영역에 갇히지 않고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전문적 서사 방식을 좋아하는 이들 외에 과연 이 책을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 이 책은 나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다. 특히 고전 인권이론에서 본 홉스, 로크, 루소의 이름들은 심지어 반갑기까지 했다. 책은 인권의 태동과 관련하여 이 세 사람이 사회계약 이론과 자연권 확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홉스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국가 권력의 확장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지금의 시각으로는 다소 이상하지만 그래도 권리 담론을 최초로 제기하는 업적을 남겼다. 로크는 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연법, 신법에 근거하면서도 왕권 신수설이 아닌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이른바 자유주의적 자연권 개념을 확립하였다. 루소는 자유권을 중심에 둔 로크와 달리 평등을 자유의 기초로 보았다. 루소의 권리는 사회의 고결한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또는 개입해야만 하는 일종의 참여적 자유인 셈이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 혁명에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서 각각 계승된다. 이상한 홉스는 제외하고 개인적으로는 로크보다 루소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어 보인다. 자유주의적 기초 위에서 소유권을 강조하는 부류의 담론들은 이미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폐해 또한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는 바이다. 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평등이나 연대와 같은 개념 내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루소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고전 인권 이론은 여러 갈래의 비판 내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논의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많은 인권운동들이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그러한 노력들은 세계 인권선언과 제2차 인권혁명으로 이어지면서 현대 인권이론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제2차 인권혁명의 이론들이 지니는 새로운 점 8가지를 시작으로 법적 권리이론, 자유의지론, 이익이론, 으뜸패이론, 보호캡슐이론, 역량이론 등을 다루면서 인권의 범주, 인권의 불가분성, 웰빙 패러다임 등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런 가운데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이 인권담론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즉, 복지나 인권에 관련된 논의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현대 인권 이론들은 바로 그렇게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전 인권 이론에서 출발하여 현대 인권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주류 인권 이론들의 특징은 바로 보편 인권을 전제하거나 주장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런 보편 인권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이론들이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상대주의가 바로 그것들인데 이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사회주의는 책에서도 SRN, SRY, SRI, SRP로 나눌 만큼 내부적으로도 그 입장이 다양하여 한마디로 기술할 수는 없다. 다만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 위에 확립된 보편인권의 개념은 인민의 비참한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할 뿐 인민의 진정한 해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은 기존의 인권 개념을 가부장적 인권으로 규정한다. 즉, 보편인권의 보편 속에는 남성들만 있지 여성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공적 사적 영역 분리에 의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 발달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과 차별들은 철저하게 은폐된 것이다. 남성 중심적 법률 체계가 이를 뒷받침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페미니즘 인권 비판은 통상적인 보편 인권 개념으로 잘 풀리지 않던 특수한 인권 문제들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페미니즘이 남성 위주의 보편 개념을 비판했다면 상대주의는 서구 열강 위주의 보편 개념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세계 인권 선언이 식민지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자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문화상대주의의 비판은 인권을 겸손한 인권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보편주의가 아닌 보편화 가능성으로서의 인권을 모색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생각건대 이러한 세 가지 비판 이론의 관점들은 저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다. 앞서 로크와 루소에 관하여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시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류의 시각이 주류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시각이라 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주류가 놓치는 이른바 비주류의 시각, 다수가 놓치는 이른바 소수자의 시각이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회주의나 페미니즘, 상대주의와 같은 주류의 허점을 파고드는 비판 이론들은 바로 그러한 놓치는 시각들을 놓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 이론들에 대한 보다 깊고 풍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책의 3부에 속하는 7장과 8장은 각각 시민권과 세계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른바 인권민주주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로 채워져 있다. 세계주의와 국가체제 사이에 갇힌 인권이라는 딜레마를 동아시아적 맥락과 방법론적 세계주의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7장의 주요 내용이라면 8장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호 연관성 내지 상승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인권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한 논의 속에 저자는 이상적인 인권운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권운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선의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창하는 인권운동이다. 그것은 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직접 행동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억압 권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항하되 새로운 억압 권력을 낳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인권운동이다.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억압 권력에 정하던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면 다시 새로운 억압 권력이 되곤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인권을 외치는 자들의 진실성은 새로운 억압 권력을 낳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자세에서 비로소 증명이 될 것이다. 인권의 10대 명제, 인권담론의 특징을 언급한 저자는 마침내 인권의 세대 개념과 컬러 코드 개념으로 한국의 20세기를 읽어내고 21세기를 꿈꿔보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법이냐 인권이냐의 구도를 허물고 인권운동의 인식론적 지평을 넓힐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한다. 이념 아닌 이념 대립으로 극한의 감정 싸움을 일삼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끝으로 통념적 서사 방식이 인권에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즉 인간사회의 공동선에 인권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인권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저자의 마지막 당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독선에 물들고만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점을 유념하고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